오늘은 게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느지막하게 퇴근을 했어요. 저녁 먹고 이제 누워서 잠깐 스위치를 켜고 게임을 통해서 세상과 단절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삶들을 꿈꾸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게임 때문에 늦게 자서 늦잠을 자거나 회사에 출근해서 계속해서 펑셔닝하게 근무를 못하거나 꼬박 졸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분. 근데 저희가 게임 중독에 관련돼서 청소년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성인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에도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게임이라는 게 우리 삶에 활력을 주거나 잠깐의 취미를 통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세상과 단절되는 공간과 시간을 내가 확보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너무나 좋은 삶의 기재가 되고 나의 행복감과 나의 안정감을 찾는데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수준이 넘어가는 이상 이거는 중독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근무를 하는데 내지는 생활을 하는데 내지는 가족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게임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중독이라는 것, 게임을 정말 내가 중독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까라고 했을 때 다양하게 진단들이 많이 있죠. 그 진단들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떤 수준의 게임을 가지고 있고 나 이거 약간 병리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준을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진단지가 많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중독이다 중독이 아니다라는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활용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 수 있을 수 있겠다. 우리는 왜 게임에 그렇게 빠져드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별로 게임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너무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게임을 계속 하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게임을 잘 활용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게임을 하고 집에 퇴근했을 때 쉬는 시간과 쉬는 공간이 생겼을 때 게임을 한다는 것, 이게 특별히 수면에 문제가 생기거나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 내에 문제가 없다면 이 정도 수준의 게임을 통해서 취미 활동이죠, 일종의. 그래서 취미 활동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계시죠. 하루 종일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일상 속의 모든 것들이 게임의 연속인 것 같고 게임 생각으로 정신이 없어요라고 하면 이런 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계속 머릿속이 되게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순간은 거의 저희는 이제 중독 수준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한 번 머릿속에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들을 멈출 수가 없이 결국은 마약이나 알코올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회사에 있을 때 나 퇴근하면 꼭 한잔 할 거야. 퇴근하면 뭐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퇴근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거의 쓰러지기 전까지 술을 마시니까 이렇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으로 뭔가를 딱 끊지 못하는 순간에 저희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저는 하루 종일 게임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게임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라고 하면 이분은 분명히 퇴근하면서부터 게임을 할 거고 퇴근하기 전부터 머릿속에 게임이라는 생각이 가득하다면 저희가 해야 될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들이 저쪽으로 밀려나가면서 게임이라는 큰 글자 하나가 머릿속에 꿍 하고 박혔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게 되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방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않고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때부터는 약간 중독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과연 중독일까요? 저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인식했다는 거죠. 내가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분명히 회사 내에 문제가 있거나 수면에 문제가 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집에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다양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인식하는 순간 정말 나는 이게 중독 성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게임을 안 해요. 게임을 못하게 해요. 그럼 막 불안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죠. 왜?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요. 게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이 불편감과 불안감과 세상의 고뇌들을 다 끊고 나만의 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게 없어져요. 그럼 불편하고 불안하고 공허해지는 거죠. 그럼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약간의 게임 중독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내가 어느 수준의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내가 중독 수준이라면 혼자서 이것들을 해결하거나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중독 관련된 어떤 센터들을 들어가셔서 수준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치료를 이 정도면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통계 수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100명 중에 1명이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준이죠.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많고 게임 중독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인식했다면 빨리 한번 나의 수준을 판단해보고 필요할 경우 치료를 받는 것, 더 힘들어지고 어려우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고 게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게임이 중독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어떤 상황이지? 그럼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치료 장면에서 가장 핸들링하기 어려운 게 중독이에요. 왜 어렵냐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게임에 중독되신 분들은 게임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보다도 회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게임에 빠지는 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고요. 만약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분이라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존재가 알코올이기 때문에, 술이기 때문에 딴 거 필요 없어요. 가족도 필요 없고 회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코올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죠. 게임은 어떨까요? 게임도 마찬가지죠. 내가 게임에 빠져있는 순간처럼 흥분되고 즐겁고 행복한 존재가 없어요. 그 안에 빠져들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뭐죠? 게임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그런 중독적인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인식했다면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